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정말 쉽고 간단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모델이 바로 그 과업 중심 모델인데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해결 중심 모델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해결 중심 모델에서 배웠던 일부 개념들이 과업 중심 모델에서도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차용돼 가지고 쓰여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해결 중심 모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해결 중심 모델에서 철학적 기본 개념으로 밀턴 에릭슨의 그 철학, 인간관, 또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서 상담 내지는 정신과 치료에 적용했던 기법들, 이런 것들이 스티브 디 쉐저라는 해결 중심 이론 집대성자인 학자에 의해서 정리가 돼서 이것이 하나의 사회복지 모델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해결 중심 모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목표에 있어서도 기존의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 내지는 기존 그 이론가의 차이점, 정신분석 이론이라든가 기타의 이론들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비교론적으로 도표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개입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기법에 있어서 차이점이 그 차별화되는데 클라이언트 유형 자체를 구분을 한다. 기존의 사회복지 방법론에서는 두 가지의 그 클라이언트 분류법에 의해서 자발적인 클라이언트, 또 하나는 뭡니까?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세 가지 유형, 그 비지터, 컴플레이넌트, 커스터머,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한다. 요것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개입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 이번 시간에는 과업 중심 모델이라고 했는데, 그 해결 중심 모델에서 많은 것을 끌어다가 그 응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업 중심 나름대로의 철학적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과업 중심 모델의 그 개인 목표라든가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또 뿐만 아니라 그 기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업 중심 모델은 타스크 센터드 모델 내지는 타스크 센터드 어프로치 해서 뭐 TCA 뭐 이렇게 많이 타스크 센터드 어프로치, 그 다음에 TCM 뭐 이렇게 많이 그냥 약어로 소개가 되는데, 저 바꿔놓고 생각해도 이거 굉장히 그 혼돈스러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그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60년대가 기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 2020년이지 않습니까? 60년 전의 세상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에는 여러분들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60년대 그 미국 뉴욕에 리드하고 앱스테인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들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밀턴 에릭슨이라든가 스티브 디 쉐저 이런 학자들처럼 기존의 관점하고는 다른 그 사회복지 방법론 또 기법에 목말라 하던 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돼서 타스크 센터드 모델로 그 정리가 됐는데, 원래 그 사회복지 개입에 있어서 그 자발적으로 응했던 개인, 가족 중심으로 해가지고 접근했던 그 모델을 활성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단기 치료, 장기 치료에 관해서 그 리드와 또 이 샤인이라는 학자가 비교 연구한 것, 또 뿐만 아니라 그 구조적 개입에 관해서
지난번에 그 사회적 구성주의라든가 구조적인 모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그 구조적 그 개입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이 그 과업 중심 모델은 굉장히 유용하겠다라고 채택이 돼서 많이 그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그 사회 내 처우, 그 보호 관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호 관찰 이 프로세스를 이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의욕이 있는 그 클라이언트, 또 그 과제를 딱 그 회기를 정해가지고 시간 제한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례에서는 엄청 그 유용성이 판명된 그러한 띠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년대 미국 뉴욕에서 리드와 앱스테인에 의해서 개발된 타스크 센터드 모델이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과업 중심 모델 내지는 과제 중심 모델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 실천의 한 모델로서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모델로 지금 현재 현장에서 그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이고, 특히 공공사회복지에서 이 과업 중심 모델은 아주 유용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특징 4가지가 있습니다. 이 특징 4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특징은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계속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약 단계부터 그 8회 내지는 12회 이렇게 딱 3개월 내지는 4개월 안에 딱 그 끝나는 걸로 계약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 그 타임 리밋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특징은 목표가, 이 그 타겟이 아주 명확해요. 어떠한 문제를 집중 공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8회기 내지는 12 그 세션 내에 문제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강력한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드라이브 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라든가 상담, 또 개입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그 포커스드, 그 초점화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굉장히 구조적이고 시스테믹하게 그 접근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오늘날에 제가 유용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이론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게, 이게 다양한 방법론에서 융합적인 또 복합적인, 융복합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시간이 그 빠르게 지나가고 또 바쁜 사회에서 또 결과를 명확하게 평가하고 싶은 우리 그 소사이어티에서는 아주 유용한 그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야기하듯이 하나의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이 융합, 복합된, 융복합 테라피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치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그 받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단기 치료 자체가 그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 치료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치료죠. 지난번에 배웠던 해결 중심 모델도 단기 치료 모델이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서 기존의 모델 내지는 정신분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장기 치료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렇게 장기 치료로 가면은 뭐 좋죠. 근원적으로 문제 해결하고 원인 다 파헤쳐가지고 그 해결하고. 근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시간이 많이 들죠. 또 에너지도 많이 들죠. 또 경제적으로 돈도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과거 유형의 정신치료 내지는 문제 해결 기법은 어떤 경우 기둥뿌리가 뽑혀져 나갈 때까지 거기에 쏟아 붓습니다. 예. 몇 년, 어떤 경우 10년. 예. 그래서 가다 안 되면은 뭐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기동원까지 가가지고 평생을 지내야 되는 이러한 문제 관점에 대해서 그 여기에 나오는 그 리드, 앱스타인, 뭐 스티브 디셔저, 또 그 밀턴 에릭슨 같은 학자들, 스토트 이런 학자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 왜 꼭 치료가 그렇게 진행되어야 될까?
라는 데 의문점을 많이 갖고 새로운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경험적인 어떤 리서치, 조사 연구가 바탕이 돼가지고 근거 기반한 지식 하에서 그 빠르면 6회 아니면 12회 안에 끊도록 짧은 그 세션으로 유지되는 그러한 그 모델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하고 딱 찰떡궁합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와 협력적인 관계. 지난번에 그 해결 중심 모델에서도 워커와 클라이언트 간의 그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이 과제 중심 모델도 엄청 이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랍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참여하고 이 동기, 모티베이션이 아주 충천해 있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은 이 과제 중심 모델 쓸 때 굉장히 맥 빠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변화를 이끄는 매개체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동기, 이것에 그 접근해가지고 동기를 활성화시키고 북돋아줘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 클라이언트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의욕, 또 동기, 이런 것들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가업 중심 모델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1960년대 후반 정도 이 시대에 들어왔을 때 정신분석 이론의 장기 치료, 아주 롱텀 테라피에 대해서 다 어떤 경우 진절머리가 났다라는 거죠. 이게 뭐 효과가 언제나. 그리고 계속 그 치료자한테 또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끌려다녀야 되는 그러한 폐해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제한적인 좀 짧게 또 한 번에 좀 치료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떨까? 그래서 그 요즘 오늘날 아주 유용한 치료 기법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카고 대학의 그 펄만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1학년 때도. 펄만이 개발한 문제 해결 중심 이론하고 스텟의 과업에 대한 개념하고 이게 딱 그 접목시켜진 겁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이라 하면 6회에서 12회, 6에서 12 세션 내에 한 4개월 정도 내에 효율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그래도 그 시간 제한적인 그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한테 행동 과업을 딱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변화시킬 행동 과업을 딱 찍어서 마치 그 진단해서 처방하듯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문제를 그걸 가지고 해결하게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개별 사회복지 실천할 때 많이 쓰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룹으로도 많이 쓰이고 지역사회 기관에서도 많이 쓰이고 공공복지에서 예를 들어서 그 공공복지 그 갑작스러운 이 서비스를 줘야 될 때 보호관찰소,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 이러한 기관에서 많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가업 수행을 요구하는 구조화된 어떠한 전략들이 있는데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하면 전략은 그 어떠한 전술을 하기 위한 스트래티지, 아주 전술적인 그 스킬을 이야기하죠. 뭐가 있어야 되나 하면은 현재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과거에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서 심연의 깊은 빙산의 뿌리까지 들어갈 지금 시간이 아니에요. 가업 중심 모델에서는 현재 중심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 변화했으면 하는 문제, 요걸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떤 문제여야 되나 하면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 근데 정신 분석
그 모델에서는 어떻습니까? 클라이언트는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 분석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정신분석 모델에서는,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도 잘 몰라. 그렇지만 치료자가 계속해서 분석해 주는 것을 이해하고 통찰력이 생기니까, 아, 지금의 내 문제가 아동기 때 엄마와의 애착 관계에서 비롯됐구나. 이렇게 통찰력을 갖는 순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업 중심 모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하는 문제, 인식한 문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전략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떠한 그 전략이 있나 하면은 각 단계마다 특정한 과업 수행을 딱 구조화돼 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단계별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 마치 여러분들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그 선생님이 오늘까지는 요거까지 배웁니다. 받아쓰기 요거 할 겁니다. 이렇게 딱딱 끊어가지고 작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듯이 그러한 특정한 과업 수행을 내려줍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적 접근을 중요시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실천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 과제 중심 모델은 또 지금까지 배웠던 모델하고는 다르구나. 그래서 그 타스크, 이 과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개입되는 그러한 치료 기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치료 내지는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과업을 수행해야 돼요. 과제 중심이니까 과업을 수행해야 돼. 네. 그래서 타스크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스크도 변화가 일어날 그 과업, 과제를 줄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초기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 이 지식이 그 사회복지사 전문가에게 내면화돼서 가치로 내면화돼야 되겠죠. 올바른 가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술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3단계의 아주 찰떡궁합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술 전수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업을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연습해 봐야 됩니다. 예. 아무거나 주면 괜히 클라이언트만 힘들어요. 그리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과업이라는 것은 그 확인된 문제를 발생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굉장히 고민해서 잘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실천 기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복합 치료 기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 해결 중심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문제를 그 정의하는 것부터 과업 수행할 때까지 클라이언트 참여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드라이브를 맨 앞에 운전을 누가 하나 하면은 이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클라이언트가 하도록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self determination, 이게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바로 이 그 타스크 센터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유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면 조금 더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조금 더 큰 문제를 해결하면은 본인의 능력도 강화되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문제 수용력도 커져가지고 훨씬 더 높은 삶의 질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이 타스크 센터드 모델의 그 중요한 관점입니다. 네. 그러면은 과업 중심 모델에서 무엇을 표적 문제로 삼고 있느냐? 이런 걸 표적 문제로 삼고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 예, 요거.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인식해가지고 변화하기를 원하는 문제. 또 그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아, 맞아. 그 문제면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 전문가 수준에서도 인정한 문제이죠. 그래서 서로가 그래,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변화시키기로 하자. 그래서 그 서로 동의한 문제. 요런 것들이 굉장히 그 타스크 센터드 모델에 그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그 다이어트를 한다라든가 식이 조절을 한다라든가 딱 그 목표치를 정해놓고 운동을 한다라든가 이랬을 때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과업 중심 모델로 그 삶의 질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과업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타스크라는 건 무엇인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사회복지사가 그 함께 해야 하는 문제 해결 활동이에요. 네. 그래서 딱 던져주고 그 클라이언트만 끙끙대는 건 아닙니다. 타스크를 과업을 주기까지 함께 고민을 해서 그 과업을 끄집어내야 되고 그 과업을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할 것인지, 구조화시킬 것인지, 또 그 디자인을 할 것인지, 이거는 사회복지사 전문가의 능력에 딸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바로 과업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활동을 꼭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제도 굉장히 좋은 과제인데 아무리 좋은 과제면 뭐 합니까? 하지 않으면은 도루묵,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이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는 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과업의 유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과제는 어느 모델이나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행동 방향을 그냥 제시하는 과제이죠. 조작적인 과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만들어진 조작적인 이러한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제에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 10가지 과제 유형이 있거든요. 그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 다 이 말 속에 어떤 과제인지는 그 이해는 되시겠지만 과업 중심 모델, 과제 중심 모델이기 때문에 이 과제를 어떤 식으로 주느냐가 중요해서 10가지 과제 모델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유일한 과제는 한 번 수행하는 과제예요. 그래서 한 번 수행하기 위해서 플래닝된 과제이고, 되풀이되는 과제는 매 회기마다 반복되는 하나의 활동, 이런 게 이제 되풀이 과제이고요. 또 복잡한 과제는 뭡니까? 서로 이렇게 얽혀져 있거나 또 2개 또는 그 이상 관련된 활동을 요구하는 게 복잡한 과제입니다. 개인적인 과제는 개인 한 사람 클라이언트한테 주어지는 과제를 이야기하고요. 상호 과제는 두 사람이 함께 상호 연합해서 수행하는 과제를 이야기합니다. 또 공유 과제는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공유 과제 이해하실 거예요. 같은 과제를 주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에게. 그 다음에 인지적인 과제는 그 정신적인 활동들을 검토하여 명확하게 그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그 과제를 주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그 전문적이어야 된다. 또 하위 과제나 복수 과제가 있는데, 과제가 있으면 하나의 큰 과제를 주고 그 밑에 또 그 세부 과제를 뭐 3개를 줄 수도 있죠. 또 복수 과제는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하위 과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한 문제에 대해서 2개 이상의 과제를 줄 수도 있죠.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그 목표가 있다. 그러면은 식이 조절 과제와 운동 과제, 이 2가지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방 과제와 폐쇄 과제는 종결 시점을 구분으로 해요. 종결 시점이 딱 있는 거는 폐쇄 과제이죠. 종결 시점이 없는 거는
그 개방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과제 중심 모델의 철학적인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 그 과제 중심 모델은 어디에 유용할지,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과제 중심 모델에 있어서 그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과제 중심 모델에 있어서 이론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제 중심 모델은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다시피 과업, 과제, 타스크,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0가지 그 과제, 어떤 식으로 과제가 나오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중복돼서 혼돈스러운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과업 중심 모델, 과제 중심 모델 같은 말입니다. 과업 중심이나 과제 중심이나 이거 같은 거예요. 타스크라는 겁니다. 예, 이 모델에서는 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과제를 잘 전달하고 그 공략하느냐, 이것이 사회복지 효과성의 관건이다. 예, 여기까지 첫 번째 그 과업 중심 모델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